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황교안 대표가 노래 불렀죠. 노래 부르고 손도 이렇게 같이 아주 동작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했고, 그 뒤에 이제 시민들 항의하는 소리예요. 황교안 물러나라 뭐 이런 소리들. 그리고 나갈 때는 결국은 정식 출구로 못 가고 울타리 쪽으로 이렇게 급하게 빠져나갔고, 일단 황 대표가 간 거 뭐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성 의원님은 그 장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오는 게 맞다, 안 오는 게 맞다. 그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저는 그런 논란 자체가 더 이상하다고 보고요. 특히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장관도 하고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에 거론되는 분 아닌가요? 이런 분이 나서셔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얻어맞으러 온다. 광주에 오면 눈을 마주치지 말고 또 그 말도 붙이지 마라. 악수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YS 때 민주묘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했고요. YS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5.18 특별법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나요?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국민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갈등이 있으면 이런 가운데 다 함께 참여해서 국가적인 행사로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기 헌신한 분들에 대한 뜻과 그러한 헌신에 대한 이 숭앙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인데, 이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정미 대표가 온다고 하는 것은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역사 발전에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가셔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못 봤습니다. 보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행사장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현장이지요. 그래서 지도자급들은 서로 갈등이 있든 또 싫어하든 좋아하든 국민이 보여주는 현장이기 때문에 악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왜 이런 악수를 안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청와대가 이런 해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면서 악수를 하고 지나가지만 악수할 때 1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 찰나의 순간 잠깐의 악수하는 건데, 이해찬 대표 악수하시고 건너뛰어서 손학규 대표 악수하시지 않았나요? 1, 2초 늦는 게 그렇게 뭐 큰 영향이 없잖아요. 그의 이야기는 민경욱 의원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성일종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얘기를 않는 게 맞고요. 또 대통령께서 취임식을 하실 때에 이 갈등, 분열을 다 통합으로 이끌자. 나를 지지했던 국민이든 아니든 다 나의 국민이고 우리 국민이다.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총체적인 대통령의 취임의 정신에 맞도록 다 하시는 게 맞고, 또 이런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굳이 뭘 변명을 하십니까? 이게 오개티 아닙니까? 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러 바쁘더라도 그럼 황 대표하고는 일부러 챙겨서 인사를 했었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를 건너뛰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증폭이 크지 않을 거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건너뛰려고 했다면 이해찬 대표를 건너뛰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오히려 이 문제가 안 나왔겠지요. 뭔가 형식으로 구분을 우리 강 의원께서 하셨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모든 것이 형식이 잘 갖춰지고 격이 올라가는 거고 품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행사에 있었을 때 야당의 대표하고 악수하는 것은 전 맞다고 보고요. 또 뭐 이 부분이 그 진이야 그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의 판단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바로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는데, 망언들 나오는 걸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상당히 강한 어조로 SNS에다 비판을 했습니다. 반쪽짜리 기념식을 본 듯해서 씁쓸하다. 이거는 이제 독재자의 후예라는 그 말이 적절치 못했다라는 건가요, 성일종 의원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큰 국가적인 행사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이 아까 제일 중요하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18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화 묘역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했고 예, 예. 또 5.18 특별법도 했잖아요. 예. 독재자의 후예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의 기록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이 독재의 후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주당이 이 프랑카드로 전국에 걸었던 것들이에요. 뭐냐면 패스트 트랙을 할 때에 선거제도를 2, 3, 4당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장기 집권을 깨하려고 그러고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을 좀 우리가 분산하자고 하는 건데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법을 만들어가지고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까지도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이 독재를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독재 타도라고는 얘기를 하니까 한국당이 꺼낸 말이죠. 독재, 좌파 독재 뭐 이런 예, 얘기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 민주당에서 프랑카드로 대응을 예. 해서 독재의 후예가 예. 이제 모르십니까 이렇게 이제 프랑카드를 걸었어요. 그렇죠. 그러한 이 맥락 속에 예.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우파들을 이제 독재의 후예로 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큰 흐름이 예. 이게 깨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이런 여당이든 야당이든 갈등할 수 있는 말들을 자제해 주십시오. 하나로 묶어서 이제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독재의 후예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나 대표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옳은 역사의 판단을 맡겨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 헌신과 또 이분들이 희생한 이 가치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좀 여야를 떠나서 정쟁하지 말고 좀 해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큰 원론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야당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 자극이 예상되는 단어 아니었느냐. 그렇습니다. 저희가 독재로 공격을 하니까 독재의 후예가 얘기할 수 있냐고 프랑카드를 걸었잖아요. 저는 이 청와대 비서관들이 그렇게 써드렸을 거예요. 대통령께서 뭐 이거를 직접 다 쓰실 수는 없잖아요. 연설비서관이 다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큰 틀에서 얘기하시고 통합의 개념으로 가시는 게 맞지. 이 저스티스라고 얘기라고 하시면서 우리 강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복판에 뛰어든다? 대통령은요 여야를 초월해서 국가의 큰 어른이고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 잘못하면 또 야가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 기능으로 수렴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내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거나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를 찝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큰 원칙론적 측면에서 통합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큰 틀의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조국 수석이 참모입니다. 예. 조국 수석은 원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원죄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강요들 검증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부실 검증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지 않나요? 인사. 그렇습니다. 인사에 대한 이 부실 책임을 조국 수석이 져야 돼요. 또 두 번째. 패스트 트랙도 공수처법을 조국 수석이 밀어붙였어요. 여야 관계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이런 와중에서 또 여기에 또 정쟁의 한복판에 참모가 들어온다. 참모는 그림자처럼 대통령이 잘 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겁니다. 조국 수석이 대한민국 조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수석이 조국을 망치고 있다. 인사 망쳤지요. 패스트 트랙으로 여야 관계 망치고 있지요. 또 정쟁에 들어오지요. 조국 수석께서는 학자 출신이기도 하신데 이 그림자 보좌를 하시면서 대통령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요. 대통령을 도와서 이 정부가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총체적인 그림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 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모는 참모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알 거라고 봐요. 그런데 특히 이 한복판의 정쟁에 뜨겁게 달아오른 황교안 대표 오지 말라고 다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또 오셔가지고 얘기하신다. 저는 또 SNS를 한다. 조국 수석? 이거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정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청와대를 나와야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안 하면서 이 정쟁의 한복판이나 또는 참모로서 거둘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감 키우게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참모로서의 기능보다는 이 참모로서의
그 정쟁이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꾸 뉴스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국 수석이 지금 현재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저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광주에 황교안 대표 오는 걸 극렬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예. 아주 어찌하면 자기의 존재를 자꾸 지지층들한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대선을 지금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그러는 거라고 아주 보시는 고도의 거예요? 전략이죠. 우리 강 의원님께서 응원단장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 이분은 응원단장이 아니에요. 이제 감독까지 하려고 그래. 이제 감독하다가 안 되면 예. 감독하다 안 되면 선수 나와. 내가 선수로 들어갈게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정부의 과연 성공을 바라는 분들의 이야기인가. 예. 자기 역할에서 묵묵하게 일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낼 때는 좋은데 이게 그냥 모든 국가적으로 알겠습니다. 보면은 통합으로 가야 될 이런 면에서 아주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오랜 이제 인연이 있었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서 이런 아마 비공식 자리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뭐 최순실 씨도 감옥에 가 있고 이런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이미 다 평가가 내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